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성훈입니다. 제가 지난 발표 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테크닉 파트 1, 그래서 Non Deep Learning Method 1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저번에 다 포함시키지 못했던 Non Deep Learning Method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마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때 데이터가 적으면 이제 그 결과적으로 퍼포먼스가 이제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향상시키고자 데이터가 적게 있을 때 데이터를 인공적으로 더 많이 생성을 해서 이걸 가지고 훈련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결과적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얻고자 하는 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딥러닝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non-DL 방법들에는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만 있어도 충분하고요. 컴퓨테이션 파워도 조금만 있으면 되고, 트레이닝 타임도 적거나 거의 없고, 반면에 단점으로는 보통 인풋 스페이스, 그러니까 데이터 샘플을 이제 뭔가 샘플 자체에 조작을 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 이제 뭔가 데이터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딥러닝 기반 방법에 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넌 DL 방법도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요 단점들도 조금은 옛날 이야기가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총 3개인데요. 첫 번째로 웨이블렛 디컴포지션이라는 걸 활용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모트라고 이제 알려진 되게 고전적이고 유명한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커버리언스 매트릭스를 사용했는데 좀 거기서 뭔가 발전시킨 그런 방법 해서 총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웨이블렛 디컴포지션을 사용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인데요. 이거는 2020년에 제안이 된 방법이고, 웨이블렛 디컴포지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원래 시그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그널을 어떤 필터를 사용해서 이제 고주파 성분이랑 저주파 성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요. 필터가 있으면 쪼갤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때 나오는 이 두 개의 성분은 A랑 D라고 일컬어주는데 D는 디테일이고요. A는 어프로시메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는 하이 프리퀀시 성분들을 일컫고 어프로시메이션은 이제 낮은 로우 프리퀀시 성분들을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어프로시메이션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또다시 디테일, 하이 프리퀀시 그리고 어프로시메이션, 로우 프리퀀시 이렇게 나누고 요거를 또 어프로시메이션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제 여러 개의 디테일한 성분들과 그러니까 고주파 성분들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어프로시메이션 성분으로 나누는 게 웨이블렛 디컴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여기서 뭘 했냐면 되게 간단한데 이 디테일이라는 컴포넌트에 원래 이 디테일이라는 컴포넌트에 그냥 상수를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 CD라고 하는 게 디테일에 대한 코에피션트 값인데 여기에 B라는 그냥 임의의 값을 곱합니다. 그렇게 곱해진 거를 지금 CD 스타라고 하는데 이 CD 스타랑 그리고 원래의 어프로시메이션을 사용해서 인버스 시킵니다. 이제, 어, 인버스 디스크리트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시키면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전과는 다른 데이터가. 왜냐면 요 디테일 컴포넌트에 뭔가 상수를 곱해서 그전이랑 다른 신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었더니 이 사람들은 이제 EMG 데이터를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색깔 다른 건 다 이제 각각 어떤 채널들에 대한 데이터고요. 리얼 데이터랑 새로 생성된 이 데이터랑 비교를 해봤더니 웨이블렛 디컴포지션을 사용해서 만든 데이터랑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뭔가 이렇게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원래 데이터랑 이제 생성된 데이터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는데 보면은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차이가 나서 새로운 데이터다 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 어, 실제 적용을 해봤더니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바 그래프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그러니까 웨이블렛 디컴포지션을 사용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의 정확도고요.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베이스라인인데 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향상되는 그런 성능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방법은 스모트입니다. 스모트라는 건 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의 약자고 되게 유명하고 이제 많이 쓰였던, 지금도 벤치마크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에 소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모트라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의 조작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데이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웨이블렛 디컴포지션 기반 방법에서도 데이터 자체를 이제 조작을 했었고, 근데 스모트는 이 데이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피처 스페이스, 이 데이터로부터 계산하는 피처를 가지고 뭔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피처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피처를 계산하고 그거를 이제 뿌려놓은 그런 공간을 이제 피처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럼 피처 스페이스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어,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원래의 데이터랑 그 다음에 이 원래의 데이터에 인접한 K개의 이웃을 구해요. K개의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 그림만 봐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뭔 말인 그냥 설명을 하자면 요 초록색에 있는 거를 오리지널 샘플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좀 기준점,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초록색 점을 nearest neighbor라고 합시다. 그냥 K는 여기서 1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제일 쉬운 그 얘기를 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 둘 사이에 차를 구하고 그 차에다가 0부터 1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곱한 다음에 그냥 임의의 값을 곱한 다음에 그거를 원래 샘플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사이의 차는 무조건 이 두 개의 일직선 상에 있겠죠. 이 두 개를 잇는 일직선 상에. 그리고 요 원래 샘플을 더해줌으로써 이제 이 원래 샘플이 이 차만큼 뭔가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리지널 데이터의 분포 안에 이 분포 안에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위치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데이터랑도 유사하면서 원래 데이터에는 없던 새로운 점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릴라이어블하게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가 있겠죠. 이게 스모트라는 방법이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적용을 해보니까 ROC 커브인데요. 지금 요거 퍼포먼스가 초록색이 오리지널입니다. 퍼포먼스가 오리지널 대비해서 여기 파란색 어그멘테이션 했을 때 더 증가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스모트 방법이다. 그래서 스모트에서는 데이터 스페이스가 아니라 피처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다라는 걸 테이크어웨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인데 여기에 듀얼 스테이지 그룹핑이라는 뭔가를 추가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거는 2023년에 제안이 됐고요. 일단 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디컴포지션, 줄여서 CMD라고 하는 CMD 기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한 4, 5개월 정도 전에 한번 발표를 했었거든요. 저널 미팅 때. 근데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어,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자면, 막 수식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데이터가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뭐 한 10트라이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트라이얼에서 공통 성분을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각 10트라이얼이 이 평균된 성분과 차이를 보이는 뭔가 베리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CMD라는 방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공통 성분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 데이터를 그냥 에버리지 하면 알 수 있다. 근데 각 트라이얼의 이 베리언스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베리언스를 어떻게든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럼 우리가 계속
베리언스를 계속 이제 생성해내고 여기에 그냥 에버리지 신호, 그러니까 공통성분을 갖다 붙임으로써 계속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고, 그래서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합니다. 코베리언스라는 건 어떤 두 신호가 같이 얼마나 같이 움직이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 베리언스를 이제 모델링 하려고 해요. 수식적으로. 각 트라이얼의 베리언스를 따라가려고 하고, 얘도 피처 스페이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피처 값을 가지고, 여기 이 CMD 원래 논문에서는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을 해서 이제 프리퀀시 앰플리튜드를 피처라고 보고, 그걸 가지고 코베런스를 계산을 해서 막 어떻게 막 뒤집고 볶고해서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냈는데, 네,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코베런스라는 걸 사용해서 각 오리지널 데이터의 베리언스를 추정한다는 거, 그게 이 CMD의 아이디어였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물이 좀 만족스럽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듀얼 스테이지 그룹핑이라는 거를 추가를 합니다.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인데 실제로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요거는 참고로 논문이 Expert System with Applications라는 되게 좋은 저널에 실렸어요. 그렇게 크게 막 많이 발전한 것 같지 않은데 여기는 좋은 저널에 가서 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원래의 기존 CMD 알고리즘을 설명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트라이얼들은 다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트라이얼들이고, 이걸 가지고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해서 어, 베리언스를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랜덤 노이즈를 통해서 이 베리언스를 우리가 배운 베리언스의 랜덤 노이즈를 곱해줘서 계속 새로운 베리언스를 생성을 해내요. 그리고 여기다가 공통 성분을 더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해보니까 생성된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한 특성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스테이셔너리하다는 건 통계적으로 값이 계속 동일하다는 거죠. 뭐 평균 값이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런 게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EEG는 non stationary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값을 통해서 이 신호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계속 변화하니까. 아무튼 그냥 복잡한 신호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안한 듀얼 그룹핑을 통해서 이제 생성을 했더니 너무 스테이셔너리한 데이터가 잘 생성이 되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듀얼 스테이지 그룹핑이라는 건 첫 번째로 클러스터링, 그리고 두 번째로 랜덤 셀렉션,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클러스터링은 이제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트라이얼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뭐 샘플이든 트라이얼이든 그냥 같은 말이죠. 아무튼 어, 이제 유사한 샘플들끼리 클러스터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뭐 각각의 트라이얼 안에 뭐 데이터 길이도 다르고 얼마나 이제 액티베이션이 많이 일어났는지도 다르고 막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야 한다라고 해서 클러스터로 묶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묶을 때는 이 각각의 트라이얼의 피처를 계산을 해서요. 그 피처 값을 가지고 이제 비슷한 것들끼리 클러스터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클러스터를 또 다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몇 개의 트라이얼만 랜덤 셀렉션을 합니다. 그리고 랜덤 셀렉션 하는 것도 또 이 클러스터 안에서 좀 더 이제 비슷한 것들끼리 이제 묶는 작업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랜덤 셀렉션을 그냥 모든 케이스에 다 하고, 그 다음에 생성된 결과 값의 그 피처나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원래 값이랑 좀 이렇게 비슷한지 스크리닝하는 작업을 좀 거친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랜덤 셀렉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어, 최대한 최대한 뭐라고 해야지? 최대한 좀 특이한 좀 이렇게 특별한 베리언스를 갖는 그런 트라이얼을 생성해내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뭐 10트라이얼 있었는데 10트라이얼을 한 번에 써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원래 방법대로 만들게 되면 지금 보시는 대로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원래 데이터들은 되게 다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액티베이션이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다 다른데,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한 번 시켰는데 이걸로도 좀 충분치 않으니까 랜덤 셀렉션이라는 걸 통해서 클러스터에서도 더 비슷한 애들끼리 또 따로 묶어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다 좀 각각이 다 다른 그런 트라이얼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성능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용을 했더니 실제로 결과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식적으로 막 들어가는 거는 어, 원래 이 사람들이 개발했던 CMD 알고리즘 요거 자체밖에 없고, 듀얼 그룹핑 그냥 클러스터링하고 그 다음에 랜덤 셀렉션 하는 요거만 추가해서 논문을 쓴 건데 꽤 잘 된 것 같습니다. 요게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논문들을 가지고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테이크어웨이 메시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리지널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변형을 가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게 되면 생성은 될 수 있지만 좀 디스토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단점들, 이런 왜곡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 데이터를 그 데이터 스페이스가 아니라 피처 스페이스에서 이제 하면 훨씬 좀 이런 왜곡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베리언스, 데이터의 베리언스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통 성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데이터를 평균함으로써 일종의 그래서 추정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베리언스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non-DL, 그러니까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발표 때는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